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대선이 13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발언을 놓고도 양당은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TV토론에 민주당은 거절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오늘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자, 진짜 분단위로 시간 쪼개서 다니실 텐데, 자, 그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정 지금까지 소화하셨고 또 밤에도 일정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예, 일정 그렇습니다. 소화하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 후보님하고 같이 경기도 전역을 돌면서 네. 시민 여러분들하고 만나 뵈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동두천에서 이제 유세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양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강행군을 하고 계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일정 참 빡빡합니다.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참석하시고 경기 지역 유세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경기도 지사 하시긴 했지만 직전 지사가 또 그 이재명 후보고요. 자, 현장 다녀보시면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보시기에 반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이번 대선은 3년 착한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5년 나쁜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 중에 많은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특히 동두천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바뀌려고 하는 의지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비교만 해봐도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타당 야당 후보는 지사 시절 강조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같은 비례 온상 같은 것이 드러났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계곡정비인가요? 그거는 역시 다른 남양주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본인이 공로로 가로챘던 도둑행정이었고, 나아가서 최근에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 당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법원에서 퇴짜 맞은 무대포 행정의 정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GTX,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평택에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는 등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후보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역시 승부처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2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 투표 시작됐습니다. 유권자가 지난 대선보다 14% 늘었다고 하는데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심 좀 그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재외국민 투표는 국제적 안목과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야당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흐름이 저는 감지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리더십으로 재외국민들께서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이 어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요. 대선 후보자 배우자 TV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하면서 민주당에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이벤트성으로 희화화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선 부인 리스크 검증 필요하다, 그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제안 거절했는데 왜 반대한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이 문제를 끌고 오면 본인들한테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희화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쇼한 것도 아닙니다. 6공화국 때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들이 많은 부침들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TV토론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렇다면 영부인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오히려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께서도 과거에 네. 이 영부인에 대한 무한 검증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실 거라고 생각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피하면서 거절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민 내 권리 차원에서 영부인의 검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식이나 방식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영상을 봤더니 아들 문제가 생기면 아들 토론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던데 그건 영부인 관련 질의응답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방법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또 기자회견 열었어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과거 행위가 국민 우려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투명하게 검증하고 뭐 진실 규명 얘기겠죠. 그리고 영부인의 공적 역할 책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 쪽 얘기도 뒤쪽에 조금 했어요. 이게 어제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뀌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개혁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번 대선은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배우자가 없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해서 선거운동이 2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시간 낭비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용태 위원장이 내 앞에 있었다면 엄청 혼났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당의 후보가 다른 당의 비대위원장 대표죠. 비대위원장에게 혼냈을 것이다 발언한 것 대단히 부적절하다. 자,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많이 불쾌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제 개인 신상이 네. 특정인에 의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희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진정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겠다라는 반성과 의지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있더라도 그건 제가 다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본인에 대한 비아냥 이런 거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들리는데 그리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 관련 법도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취지를 개혁신당에서도 공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는 오늘 당 여성본부 주최 행사 참석했습니다. 당 공식 행사에는 처음 참석한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호남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 이 설란영 여사가 호남에서 태어나신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남 분들이 이 설란영 여사의 유세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란영 여사께서 남은 기간 호남이라든지 혹은 경기도 전역을 누비시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의 장점들을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설란영 여사께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건설적인 비판도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들도 해주시는데 저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이런 영부인의 자격을 원하셨던 거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설란영 여사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김용태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
자, 이준석 후보는 오늘 반응도 보면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하고 그렇다면 24일이 거의 단일화 데드라인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단일화 불씨는 살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엄에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에 반대하고 7공화국 개헌을 할 수가 있다면 양심적 민주주의를 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아마 그 이준석 후보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의 독재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온 국민의 많은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에 특사단이 돌아갔다. 대선 뒤에 돌아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자, 특사단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지해도 이제 SNS네요. 그래서 일단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그나마 그 최악은 면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 전 시장님께 정통 보수 당을 재건하는 것을 꼭 대선 이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네. 대선 전이라도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홍 전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 오셔서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와이에 계시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에 홍 전 시장님께도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일 것이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했는데 부정선거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국민의힘이 자멸한다. 조경태 의원 같은 분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김용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언론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이라는 국민적인 충격을 많은 국민들한테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하셔야 할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기자분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믿고 계시는 국민들도 있고 네. 이분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민주당이 당내부 예상 득표율 언급 금지, 낙승, 압승 이런 단어 입박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징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높은 득표율 전망하는 그 수치들이 나오니까 이제 집안 단속에 나선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지금 그 판세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근데 일단 민주당이 집안 단속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원가 120원 발언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팠습니까? 근데 본인이 발언을 잘못한 것을 국민들께 사과해야지 오히려 저를 고발까지 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밀고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핵을 30번이나 남발하고 특검 남발하고 정말 정부를 빠른 시간 안에 몰락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날치기하면서 공격해 왔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민주당은 사과한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도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오만해질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법관 탄핵이라든지 대법관 100명을 늘리려고 하는 법안들 이런 거 정말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겁니다. 오만한 민주당 저는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위원장님 최근에 발언 보니까 되게 발언 수위가
그 이전에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발언 수위보다 되게 높아지는데 무한한 권력력 가진 범죄자로부터 국민 승리로 이를 것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정치를 더 이상 추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온갖 언론을 동원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인가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께서 발언을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죠. 그걸 왜 자꾸 언론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본인께서 잘못 발언하신 거잖아요.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말씀하시면서 국민들 그리고 또 커피 자영업자분들의 가슴을 정말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본인 발언이 잘못됐다 혹은 잘못 전달됐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아가셔야죠. 벌써부터 이런데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언론을 상대로 얼마나 공격하고 시민들을 그냥 조작범을 몰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남은 기간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오만한 민주당과 야당 후보를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59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 정치의 미래 자산 김용태 의원님. 한국 정치의 밝은 불빛을 널리 비추기 위해 바른 의정 활동 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질문 한 2개 더 드릴게요. 네. 아까 그 민주당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든지 개정안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사퇴했고요. 어쨌든 그 검찰 사이드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향응 의혹 제기 이거는 법원 사이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다수당을 무기로 법원을 압박하고 본인들의 수사와 맞지 않는 본인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판단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다수당을 무기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태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치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서 다 이겼다라고 지금 판단들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이러한 사법부를 탄압하는 행태들을 보시고 6월 3일 날 저는 현명한 선택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절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뭐 열흘이라 그럴까요? 열 이틀이라 그럴까요? 그 대선 선거 중후반 판세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관건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도층의 많은 시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도 싫지만 야당 후보도 싫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과연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왔고 김문수 후보가 정말 바뀌는 건가? 한번 믿어볼까? 약간 좀 이런 의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남은 기간 정말 모든 걸 다 바꿔서 국민들 마음을 다시 얻고 저희가 개혁을 기치를 올려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간다는 모습들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를 봐주시고 6월 3일 날 누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정당인가 그리고 후보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